59번 문장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을사늑약 나오죠. 그래,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기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을사늑약 이후 무슨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사늑약 아까 말씀드렸던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 외교권, 우리나라 외교를 뭐 이렇게 자기들이 보호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리고 고종 황제 나는 사인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외 해외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한테 그래, 을사늑약은 불법이야 라는 것들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특사를 보내요. 이게 바로 당시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열렸어요. 당시 유엔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만국평화회의 있었는데 이때 이휘종, 이상설, 이준 3명을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 헐버트가 굉장히 도와줘요. 그래서 헐버트도 수능에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럼 우선 무슨 특사냐? 네덜란드 하면 헤이그 특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런데 올해 6월 모의평가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하면 3가지, 지계, 그리고 간도, 독도, 아니면 이 헤이그 특사, 이 3가지 중에서 분명히 하나가 나올 수 있겠구나, 패턴화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문장을 볼게요. 을사늑약 이후 1905년 이후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 부분 하나 걸려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던 단체, 그럼 추가로 뭐가 나오죠? 대한자강회가 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나서 일본이 새롭게 협약을 맺어요.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으로 일본인이 차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비밀 각서를 하나 쓰죠.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해상까지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수능 출제하는 쪽에서 낼 수 있겠다. 평가를 낼 수 있겠다. 우린 늘 평가를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6월 얘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6월과 함께 뭐 봐야 돼요? 9월 모평 봐야 되겠죠? 그러면 6월, 9월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개의 문장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6월, 9월만 딱 보시면 올해 어떤 게 패턴화 시켜서 나올 수 있겠다. 예상 가능하다. 수능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 입시나 진로 진학에서 강연이나 설명하는 건데요. 수능은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은 철저하게 예측이 가능한 시험이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면서 헤이그 특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0번으로 넘어갈까요? 60번. 자, 국권 피탈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문장이 있습니다. 60번.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순한 저격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스케일 크게 보자. 안중근 의사는 무엇을 지필하였다. 옥중에서 리순 감옥에서 무엇을 지필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동양평화론이란 거죠. 이토 히로부미도 동양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허구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장악하려는 그런 측면에서의 동양평화일 뿐이지 그냥 명목상일 뿐이지 진정한 동양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반대로 안중근 의사는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가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고 진정한 동양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라는 상황 속에서의 동양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동양평화론은 안타깝게도 이게 완성되지 못해요. 미완성이에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중일이 평화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공동은행을 만들자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릴 건 아니다라고 진정성을 갖고 있는 동양평화론을 지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동양평화론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61번으로 넘어갈까요? 61번 넘어가게 되면요. 문장이 조금 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도 창의군은 나옵니다. 13도 창의군은 군사장 허위가 중심이 되어 무엇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창의군, 의병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바로 6글자입니다. 서울진공작전이에요. 그러면 13도 창의군이라는 의병이 집결을 해서 13도 우리나라에서 다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서 여러분들 8도는 2차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도로 개편됐는데 원래 이 8도 폐지 다음에 그 몇 부 이렇게 쭉 22부 정도 이렇게 나누다가 다시 13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13도 창의군은 군사장 허위가 중심이 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의병이에요.
의병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 의병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이 정미의병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을미의병은 이런 거예요. 을미의병은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이 3차 을미개혁, 을미개혁에서 핵심이었던 단발령,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을미하면 을미사변이 있기 때문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을사의병.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을사늑약 때문에 외교권 박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정미의병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정미의병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했다라는 부분하고,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면서 어린 순종과 한일신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일본인이 차관을 할 수 있다. 그다음 각서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산 군인이 정미의병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의 의병이 각계 전투를 하는 것보다 힘을 합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3도 창일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총대장에 이인영이 있었는데요. 실제 서울 진공작전을 이끄는 것은 군사장 허위예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는데 동대문 바깥까지 왔지만 실제로 이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의병이 힘을 모아서 바로 서울 진공작전까지 펼쳤다는 것을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독립군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문장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61번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까지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62번으로 가겠습니다. 62번은 문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항계약이 이제 문화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화 부분 예를 들어 올해 6월 모의평가 보니까 경인선 나왔죠, 그렇죠? 철도는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깔아요. 그리고 그것이 1899년부터 1900년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 국권 피탈 전에 이미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철도를 깔았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문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 보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는 철도가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보다시피 신문이 이미 나왔죠? 독립신문이 나왔어요. 또 다른 게 바로 이 신문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 힌트가 뭐예요? 영국인 베델이죠. 자, 그러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발행한 신문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능 출제자라면 분명히 낼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사랑한 외국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헐버트,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있죠. 근데 언더우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헐버트 아니면 헤이그 특사를 도와준 헐버트 아니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기자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신문 중에서 데일리 뉴스라고 있었어요. 데일리 뉴스. 그걸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매일 신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야, 한국에도 그런 신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양기탁이라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의 데일리 뉴스인 거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된 것이죠. 아하, 그래서 베델이 결정적 힌트예요. 공동사장.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매일신보. 그러면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요, 이게 경제문화가 딱 붙어요. 그럼 대한매일신보에서 구체적으로 한 게 뭐니? 라고 당연히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3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주, 금년 등으로 성금을 모아 일본에 진 나라빚을 갚자는 운동은 대구 시작된 무엇이다?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나라빚, 국가의 빚, 국채라는 거죠. 국채 1,300만 원을 갚자라는 운동이에요. 대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 근대화 거리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서상돈이라는 사람과 김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시작했고 수능에서는 서상돈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라빚, 국채를 갚자, 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07년 국권 피탈 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빚을 지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자칫 이 일본 제국주의에 예속화되겠다. 그래서 그럼 그 빚을 우리가 갚자라고 했던 국채보상운동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이 된다고요. 자, 국채보상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제
여성들은 비녀 팔기도 하고요. 막 그 가락지, 손가락지. 그래서 반지도 막 팔고 금주금년 막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사람들이 성금을 낼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최경석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갖고 방송사가 갖고 이제 낸 거예요. 그럼 방송사에서 지금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당시 신문이 이게 딱 올려준 거예요. 최경석의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다. 혹은 국제보상운동 참가자 명단 하면 최경석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문이 뭐냐라고 했으면 아까 나왔던 바로 대한매일신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인 베델 국제보상운동 이러면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수능에서 대한매일신보만큼 많이 나온 것도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 황성신문이 있죠. 황성신문이 있는데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대한매일신보가 좀 더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국제보상운동 세트로 함께 알아둬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65번 갈까요? 65번. 자, 65번 보시면 안중근 의사처럼 또 우리 나름대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분들입니다. 전명훈 장인아니에요. 정말 이 수능에서 잘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전명훈 장인아니 누구를 저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죠.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 스티븐스는 충격적이게도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라고 해서 이미 1904년에 외교 고문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격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미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스티븐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완용 충신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스티븐스가 그럽니다. 일본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인들은 학대를 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일본인데 왜 이걸 좋아하지 않아? 당연히 좋아해야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남겼던 사람이 스티븐스예요. 그래서 이제 전명훈 장인아니 미국까지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둘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어요.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각각 있었는데 먼저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발돼요. 그래서 이제 막 엎치락뒤치락 이제 막 싸우게 돼요. 그런 와중에 장인환 의사가 총을 쏴서 스티븐스를 이제 저격하게 됩니다. 전명훈 의사는 감옥에 있다가 먼저 풀려나시고 무죄로 풀려나요. 그 다음에 장인환 의사도 결국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구국 활동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특정한 미국인을 미웠던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수능에서 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외교 고문을 했던 스티븐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